오늘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마침 어제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 모임에서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 정확한 용어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문제 외에도 지금 산적해 있는 정치 현안들 짚어보죠.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윤근 의원입니다. 예. 자, 어제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 국회에 제출하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네, 변화된 이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의 이 기본권도 좀 보충할 필요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 구조가 굉장히 좀 취약하다. 여야 간에 아주 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생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 하는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예. 대표님, 그런데 이게 과연 올해 구성이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여야 의원 154명이 개헌 추진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바로 며칠 전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6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래서 다만 이제 민생 위한 법들도 있고 예산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특위만 구성해 놓고 활동은 내년에 시작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국민들이 많이 궁금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 개헌론자면서 또 개헌 모임의 여당 측 간사죠. 이군현 의원조차 또 이번 결의안에 서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닌데요. 이군현 그 사무총장은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빠진 것이지 개헌을 반대하거나 저지하거나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네. 올해 만들고 내년부터 활동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면은 개인적으로 개헌 방식에 대한 입장이랄까요? 개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헌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지도자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분권형으로 분권형 내각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이고 분권형 내각제로 가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입니다.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랑 청문회 같이 하자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그 둘 중에 어느 걸 하나 먼저 시작해도 되고요. 제일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국회에서.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 몇 조를 증액하느냐, 감액하느냐를 갖고 이제 논란을 벌일 건데요. 지난 이명박 정권 아래서 낭비한 국가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선 4대강 사업만 하더라도 20, 30조가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매년 5천억 정도가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고 또 3천억이 넘는 돈이 금융 이자, 금융 비용으로 매년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해외 자원개발이라는 명목하에 40조 가까운 돈이 해외에서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36조 이상을 낭비하고 불과 10% 정도만이 회수되고 있다. 이것은 혈세 낭비는 물론이고 나라의 국부를 밖에다가 쏟아버린 것이다. 합하면 7, 80조가 넘는 이런 예산 낭비 사례를 철저하게 따지지 않고 몇 조를 더 감축하느냐 또 증액하느냐 하기에 앞서서 이걸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상을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완구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국민적 의혹이 일단 피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사자방 국정조사 청문회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라든지 예산 등과의 그 빅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빅딜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는 부패와 비리, 예산 낭비를 밝히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라면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랄지 하는 것들은 하나의 정책적인 거 아닙니까? 딜 대상이 아니다. 별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야당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나요? 어떤 이완구 대표와의 협의와 협조 끌어내셔야 될 텐데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침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75%가 넘는 분들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그게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죠.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네.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세 문제 중에서요.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겠다. 우선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심각합니다. 자원외교 부분요. 오늘 이게 나라 돈인데 국민들의 백성들의 돈인데 이걸 함부로 썼거든요. 이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쟁점이 되는 것은 또한 이 청문회나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국정조사의 성역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누가 되고 안 되고는 이제 앞으로 따져봐야 할 일인데요. 벌써부터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능한 수준이군요. 네, 누구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국정조사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청문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요. 만일에 필요하다면 물론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벌써부터 누구는 된다 안 된다. 이것은 가이드라인 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짚을 것이 이제 요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 논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상급식 그리고 무상보육 문제가 여야 정쟁 갈등 혹은 그 공약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함께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증세는 어떤 증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세는 저희들은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민 증세는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부자 감세한 걸 원위치시켜라. 대기업들에게 법인세 인하를 했던 걸 다시 원위치하고요. 예. 또 세금을 좀 감해준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위치 좀 감면하지 않도록 한다. 네, 그러면 연 5조 정도는 예.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한 조치들이 사실상 또 경제 살리기 위해서 했던 조치이기도 한데요. 네. 그 전에 이제 경제 낙수 효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물이 넘쳐서 마른 대지를 적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낙수 효과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물이 넘치는데 다른 통을 또 받아놨어요. 소위 사내 유보금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마른 대지는 여전히 메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들이 활발하게 돈을 많이 벌어라고 했는데 그 번 돈을 자기들 딴 주머니에 또 채웠다는 것이죠. 특히 양극화가 심한 나라는 낙수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위치시켜라. 지금 세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복지 또 재원이 필요하고. 네, 그런데 예, 대표님, 네. 그런데요, 여당에서는 지금 증세보다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또 무엇보다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에도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여당들이 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민 증세요. 예. 담배값만 하더라도 이게 증세 아닙니까? 2,000원을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 2,500원에서 4,500원으로. 그러면 2조 몇천억인데 우리 국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5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또 미국의 암협회에서도 담배값을 2,000원 올리면 5조 가까운 돈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증세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한중 FTA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타결됐습니다. 우려했던 쌀시장 개방 문제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졸속 타결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한중 FTA는 굉장히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농축산물, 수산물에 중국에 이 수입되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 방중하는 그 타이밍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건가? 좀 더 신중하게 농어민 이분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존 대책을 세운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이게 좀 절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피해보는 산업 분야는 있습니다만 또 네. 워낙 큰 시장이 개방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내수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있는데요.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그러기에 앞서서 철저하게 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굉장히 약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한 카나다 FTA는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했거든요. 예.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고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서 충분히 의견 듣고 또 피해 대책을 논의하자. 그러면 찬성이다 이랬거든요. 예. 그런데 한중 FTA는 그 피해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워낙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 보전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국회에 그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텐데요.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거부할 생각도 있는 거군요. 저희들은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피해 대책을 잘 세우면 충분히 그때 또 비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크게 보면은 비준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일방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배려 없이 하는 건 좀 무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윤근 원내대표님 취임 한 달 되셨는데 굉장히 일이 많네요. 네, 너무 많습니다. 예,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였습니다.